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려다 역풍을 제대로 맞고 있는 국힘당의 추진호. 논란이 일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예금은 고령인 조부가 증여한 것이고 증여세도 다 냈다. 영수증도 있다. 무슨 근거로 탈루 의혹을 제기하냐. 나머지 재산도 양가의 증여 상속, 변호사 수익이고 관련 세금 33.2억 다 냈다. 문제될 게 없다. 지금부터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렇죠. 한동훈처럼 역시나 검사 출신답게 의혹만 제기하면 법적 대응을 먼저 운운합니다. 자, 그렇게 당당하면 말만 하지 말고 본인 재산 형성에 증여받은 부분과 아들의 증여세 등 납세 기록 공개하면 간단합니다. 안 냈다고 한 적 없지요. 공안검사 출신인 할아버지가 스폰서라서 어린 나이에 수억 원씩 증여받고 참 부럽습니다. 내 자식 돈은 깨끗한 증여, 남의 돈은 더러운 스폰서.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증여를 했으면 행여라도 은행이 망할까봐 15개 금융기관에 쪼개서 예치를 했을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사인 간의 채무는 대체 왜 지고 있는 걸까요? 박선원 의원은 정치적 도덕성을 말하려면 스스로의 거울부터 들여다봐라 라고 후려쳤고, 한준호 의원은 네가 그렇게 자신 있어? 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25일 양일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상이 이루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인청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증인, 참고인 명단 논의는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좀 삼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못해서 이 도를 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소위 10대 결격 사유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공직 후보자 인증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 흠결이 얼마나 큰지를 검증하는 일 자체는 이 특위 위원들에게 맡겨진 책무이니 크게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의 행태가 인사 검증이 맞는 것입니까? 후보자의 재산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확인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측이 신청한 명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요. 특히 각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았을 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의혹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논리는 마련해놓고 증인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김 후보자의 배우자, 심지어 지금은 가족이 아니게 된 분까지 청문회장에 불러드리겠다라고 할 때는 그만한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이 망신을 사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되려 망신을 사느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뒷수습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청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SNS에 김민석 후보자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렇게 적었더군요.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사항,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 얼마나 청렴 결백한지 같이 한번 돌아봅시다. 어제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떠나 본인 의혹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상 주진우 의원과 가족 재산이 총 7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 합격한 이래 내내 검사 생활을 해왔고 아버지 또한 공안부장까지 역임한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더욱이 2005년생인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로 살겠습니까? 동갑인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예금 보유액 200만 원의 37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갓 20살 넘은 청년이 무슨 수로 억소리 나는 현금을 저축한 것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재산이 5년간 8억이 늘었다라면서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데 박선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가족 재산은 7개월간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재산을 축적하는 것일까요? 남 헐뜯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돈 모으는 재주도 있으십니다. 주진우 의원 본인 상황에는 두 눈 질끈 감고 남의 흠결만 들춰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머무든 개가 겨무든 게 나무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려면 무엇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종 인선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거나 직무수행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들춰내서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부디 이성들을 되찾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들에게 정상적인 이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이성이 있었다면 내란을 저지르거나 동조하지도 않았겠죠. 얼마나 열받으면 개를 비유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진우는 이 의혹을 제기한 박선원 의원과 한준호 의원을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뭐가 허위라는 걸까요? 이에 다시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진우 제 말 어디가 허위인지 명확히 해주시고 고발 환영한다. 이 기회에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로 7억 예금 확보한 주의원 아들과 나머지라고 퉁친 문제없다는 재산 형성 과정도 수사를 통해 한번 따져보자. 아울러 제 말의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무고로 고발될 것이니 각오 단단히 하고 덤벼라. 끝까지 가봅시다. 라고 작심했습니다. 도덕적 우위를 가장하는 자, 가족 인질극으로 재미를 보며 그 버릇 남못 주는 자,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곽규택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김민석 후보의 전 처도 청문회 나와서 아들 유학비를 소명해야 한다고 배설을 토하고 있었는데 인간으로서 최소한도 없는 자들입니다. 전효영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재산이 70억인 자가 재산 2억분인 사람을 비난한다. 7억 재산 가진 미성년 자식을 둔 자가 어머니 지원으로 유학한 남의 자식을 욕한다. 이건 그냥 내로남불이 아니다. 조선시대 양반이 노비를 대하던 태도자,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한국인을 대하던 태도다. 귀족주의와 제국주의는 여전히 저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저들은 민주국가의 정치인이 아니다. 역사의 쓰레기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추접한 방법이긴 한데 국힘당 정치인들을 싹 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주진우 같은 자들 국무위원으로 지명하고 검증 과정에서 온갖 것들 싹 터는 겁니다. 그리고 낙마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겠죠? 열받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대선 패배자들의 또는 정당에서 될 자들의 최후의 몸부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편 김건희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방탄 입원이네 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자 윤석열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가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김건희는 평소에도 계속 우울증 약을 먹었다.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고의 입원 아니냐는 말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김건희는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다. 김건희를 지금 소환하는 게 아니라 소환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 김건희가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고 퇴원을 할 텐데 특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다 라면서 김건희 측근에게 들어봤더니 이번 특검 잘 됐다고 그런다. 양평 고속도로를 비롯해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고 말하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일까요? 오래전부터 약을 복용했는데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신나서 해외여행 다니고 쇼핑할 거 다 하고 대통령 놀이 실컷 즐기고 여기저기 문제거리 다 만들어 놓더니 특검 앞두고는 왜 갑자기
증세가 더 심해져 입원을 했을까요? 김현 의원의 주장처럼 부작용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해외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거 내 자리인데 하며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걸까요?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독방으로 선물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한편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한길이 대선 때는 제발 좀 투표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또 이제 와서는 부정선거 관련한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사람에게 현상금 10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나를 건드리는 순간 미국, 특히 트럼프 진영에 즉시 알리겠다고 떠들어대더니 이제는 또 10억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아픈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세상 요지경 속입니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 보면서 요즘 하루하루가 즐거운데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각국의 정상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모습으로 외교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특히 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는 자라온 환경부터 많은 부분에서 닮았다는 동질감에서인지 마치 형제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식 친밀 외교에 기레기들도 감명을 받았는지 타이틀 제목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김혜경 여사에 대한 현지 교민들의 반응, 김혜경 여사의 겸손하고 품격 있는 제스처 이 하나하나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웃음이 절로 나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격이 순식간에 이렇게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눈 버릴까봐 윤부부 따위와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장면입니다. 자꾸 흥분하지 말고 고개 돌려야 돼. 경원이 좀 여자분 이재명 경원님 여자 경원님 민자 여기 고개 돌리고 민자 고개 돌리고 최 여소자 대구에서 왔어요. 우리 아들도 그 다음 여소자 빨리. 자 여사님 여기 그 다음 여소자 일로 와. 여기서 7시간 걸려서 왔어요. 사인! 정말 사인입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사장님.